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 졸업 선배로서 진로나 여러분들 고민에 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 좀 공유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못했던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30기 박모,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박모 모군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전 처음에 이 학교 입학할 때 이제 해군 부사관 또는 이제 해양경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선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요런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진학을 했는데, 저희 당시에는 이제 마이스터가 되기 전에는 이제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진학이 가능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한국해양대 이제 해사대학에 보면 다양한 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해사수송과학부가 있었고, 해사수송과학부, 여기 이제 문과입니다. 문과. 법이나 경영, 보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학부가 있습니다. 자, 항해학부 같은 경우에는 공학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학과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ROTC라든지 해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가서는 딱히 이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모교로 돌아오기 위한 이제 교직이수 과정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2학년, 4학년 2년 동안 과정이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 교직 이수 자격을 받는데, 교직 자격을 받죠. 교직 자격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재직자 전형도 엄청 활발해지고, 이제 목포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목포해대 같은 경우는 재직자 전형이 지금 이제 되고 있어서, 최근에 37기, 38기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호가 많이 열려 있고, 지금 재직자 전형으로는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해대는 아직 재직자 전형 안 생겼지만 추후에 여러분이 진학을 한다고 해도 점수가 그렇게 높아서 갈 수 없을 정도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꼭 열어두시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승선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일단 3년 단기 승선을 하느냐, 그 다음에 3년 이상 승선 과정을 밟느냐, 또는 승선 이후에 이제 진학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느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느냐, 또는 유학을 가느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 보면 요런 모든 경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3년을 타고 나면 당연히 요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내가 3년간 승선하면 대략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모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해도 되는 상황인가? 사용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나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먼저 본인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고민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진학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는 지금 저희 때처럼 이제 바로 진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취업 후진학을 할 텐데, 자,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최근에 서울 사립권 대학에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그때 이제 37기 기관과 이제 박진광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한양대 학부에 가서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나 제 경제 관련된 어떤 여의도 증권가 쪽으로 이제 취업을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기 이현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항해입니다. 항해 졸업생인데, 최근에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학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제 동기 30기 김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탱커에서 1년 승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 준비를 한 1년 했어요. 유학 준비를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로 영국의 뉴캐슬, 호주 뉴캐슬 아닙니다. 영국 뉴캐슬 유니버시티의 오프쇼어 엔지니어링으로 요 전공으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진학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배들이 이제 진학을 좀 하셨고, 뭐 후진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진학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향이 좀 잘 맞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학비뿐만 아니라 뭐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뭐 큰 무리가 없느냐, 또는 내가 우리 집을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고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학비를 감당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했다는 것은, 진학을 했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학자가 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진학을 하고 나면 다시 취업이냐, 다시 공무원이냐에 대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뭐 대학 가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승선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어차피 공무원 할 건데 왜 또 대학 가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진학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야, 파이널리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평소 알파 시간에 보면 이제 진침로 얘기를 많이 하죠. 진침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뭐 DTG 계산할 때 보면은 distance to go.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나도 그냥 막연하게 대학생활 한번 해볼까? 나도 대학생 하면서 그냥 술이나 좀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기에는 시간과 경력,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택의 근거는 반드시 본인의 고민이 수반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학뿐만 아니고 뭐 공무원 시험을 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목이 닳도록 설명 많이 했죠. 해양경찰, 함정요원 하게 되면 이제 함정이 승선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승선 근무를 한다고 해서 상선처럼 6개월 내내 타는 게 아니고 뭐 6개월 내내 승선이 아니고 보통 뭐 10일에서 15일 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3일 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에 따라서 이어지는 뭐 휴가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형태가 바로 함정요원입니다. 근데 함정요원이 최근에 이제 경쟁률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생각보다 해양계 공무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업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경력 경쟁 채용, 뭐 흔히 말하면 해수부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어업관리단, 그 다음에 지방해양수산청, 그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이쪽에 이제 항해 직렬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항해 직렬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속된 선박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를 계속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승선하고 또 휴식하고 휴가하고 이렇게 승선을 해서 뭐 상선근무할 때처럼 뭐 장기간 승선에 대한 그런 부담은 거의 뭐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VTS 선박교통관제사. 자, VTS 같은 경우는 쌤 동기들이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9급 관제직렬로 가게 되고 일반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도는 경찰직인데, 경찰직으로 가면 순경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직으로 가면 9급 관제직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양경찰 일반직 또는 경찰직 되고 순경이냐 9급이냐 되고, 9급이라고 해도 지금 급수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9급이지만 실제로 연하는 이게 뭐 한중일 다니는 가까운 항로 다니는 회사 사망기사급 받습니다. 정도의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우리가 지금 작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채용기술직, 그 다음에 해양경 함정요원. 대표적으로 요즘에 지금 해양계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건데, 저는 성향상 3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하면 요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거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요거를 3년 이상 된 시점, 다 돼간 시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시키는 중요한 핵심 가치.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쇼미더머니 뭐가 좀 안내가 떴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약화되어도 괜찮다. 아니면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본인의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그 성향에 따라 어느 직렬, 직종이 나와 가장 잘 맞는가?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먼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3년, 5년 탔으니까 적당히 내리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보다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즘 시국이, 야, 그냥 뭐 배 좀 타면 어디 갈 데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동기들이랑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자리가 그냥 쉽게 구해지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나는 야 공부 안 해도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난 공부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뭐 우리 삼촌 고모 이모부가 뭐 내 먹고 살 거 다 물려준다고 하던데 나 그냥 놀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은 그런 상황이다 라면 깊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제 후배고 저도 여러분 선배인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막 대충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물이면 물이요 술이면 술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고는 나중에 진짜 굶어 죽기 십상이다. 준비가 안 되면 끝난다. 이 마인드를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때 나중에 가서 결정할 일이고 내가 노력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일단 준비를 안 하면 끝난다. 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 너가 43기 졸업하기 전에 이번 학기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파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이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고 탐색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거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래저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본인의 성향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 나는 이게 잘 맞아. 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런 것도 나는 좀 느낌이 있어. 또는 나는 얘가 더 맞아. 얘는 배를 안 타죠. 배를 안 타고 육상에서 근무합니다. 육상 근무. 근데 얘들은 해상 근무죠. 해상 근무. 승선 근무. 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와, 이 선배 멋있어. 나도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볼래. 근데 이거 하려면 뭐 한다? 현실적인 사용해도 되는가? 요 고민이 좀 필요하죠. 나 현실적인 고민 사용해도 괜찮나? 요 고민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와, 뭐 30기, 30몇 기 선배들 뭐 다 대학 가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국내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어떤다? 다시 진학하고 나면 취업할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취업하고 공무원 할지 말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직자 전형도 최근에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과정이 마련되고 나면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여기든 또는 요거든 또는 뭐 요거든 간에 마련이 되고 나면 박모공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할 건데 이거든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핵심 질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요걸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진심로를 찾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뭐냐면 마지막으로 야, 나는 회사고 나와서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진로를 바꿔라. 근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만약에 이 시점에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나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야, 너가 내 일생 내 힘으로 개척하면서 살자. 아이가 우리 학교 모토 아이가 맞지 얘들아? 내 힘으로 바꿔보자. 한번 해보자.
요겁니다. 이 마인드를 아직까지도 안 심어놨다면 본인 머릿속에 꼭 심어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방향성, 이 시점, 이 시간에 내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방향성과 고민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서 쌤한테 밴드 쪽지로 보내면 그걸로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쌤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생각까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거 하시라고 제가 시간 드렸습니다. 꼭 마무리해서 쌤한테 밴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밴드 요거 꼭 남겨주세요. 밴드에 댓글 말고 쪽지. 남이 보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